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백원우의 부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운영했던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일요일 오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48살이라고 하는데요. 검찰 수사관 A씨, 전북 전주 출신으로 구급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정보 수집과 수사에 아주 뛰어난 솜씨를 보여서 에이스로 통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에이스였던 만큼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했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발탁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올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복귀 발령 났다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 서울 동부지검으로 옮겼습니다. 이곳 형사 6부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왜 자살을 했을까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일단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지 단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올 초 검찰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울산에 내려간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울산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이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 자체를 시인해버렸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산 검경이 갈등을 빚었던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었다. 이 원래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담당입니다. 그러자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죠. 고래가 어리둥절할 일이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에 백원우 직할 별동대가 느닷없이 고래 때문에 울산 방문이라니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냐? 오늘 아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소했습니다. 웃음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죠. 자, 이 검찰 수사관으로 에이스였던 A씨, 이 사람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1년 반가량 근무한 뒤 검찰로 복귀했는데 그리고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공작 사건에서 몸통이 아닌 깃털에 불과한 이 사람인데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내일 모레면 50살입니다. 아들이 명문대 입학 면접까지 치렀다고 해요. 지난 토요일 저녁 가족들이 축하하는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튿날인 일요일 오후 3시 9분쯤 서초동에 있는 지인의 법률 사무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오신 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살아왔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이 남자, 이제 자식의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된 이 남자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를 남겼는데 A4 용지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 종이에 9장가량 큼지막한 글씨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주로 아내와 자녀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검찰에 출두하기 3시간 전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검찰은 이런 내용을 물을 예정이었습니다. 울산시장 비리에 관한 해당 첩보를 어떻게 생성했는가? 울산에는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갔는가? 즉 검찰은 깃털인 이 사람에게 몸통의 이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사람은 검찰 수사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의리도 있고 동시에 같이 일했던 청와대 민정실 사람들에 대한 의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인간적 의리가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을 검찰이 본격 수사하는 과정에 정면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를 많이 해왔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은 한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몰아간다. 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박형철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도 검찰 조사에 협조했다. 당신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진술하는 게 어떠냐.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시절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비리 의혹이 연일 보도되자 관련자들이 차례로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의 유력지 르포앵은 검은 만장이 덮인 밤하늘을 배경으로 엘리제궁을 표지 사진으로 쓰고 검은 엘리제라는 특집 제목을 달았습니다. 죽음의 검은 망토가 엘리제궁을 덮고 있다는 보도를 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미테랑의 오랜 친구인 이 사람에 대해 그곳 언론들은 그가 자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을 것,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스캔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는 자살을 강요받았을 것, 이런 추정을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오히려 위험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본인도 그러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느새 미테랑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숨을 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윤석열 총장에게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입이 몸통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두렵지 않았을까요?